네, 12월 29일 목요일 이번 해 또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네.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또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렇게 시장이 네. 파래가지고 신이 안 난다고 아까 네. 금방 신이 신이가 안 나네요, 난다고. 정말. 국내 증시 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뭐 오늘은 뭐 암울한 분위기예요. 어제랑 뭐 똑같이 미국발 악재에다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글로벌리하게 또 조금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 뭐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들이 시장을 이제 덮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좀 파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좀 받아주는 수급이 없는데, 기관 외국인들은 이제 배당락 이후에 그 배당락일 전에 개인들의 매물을 이제 받아냈다가 막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들을 좀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장이 우리가 이제 새해 연말 연초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또 저희는 또 계속 주식 투자 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장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보다는 어차피 또 다음 주에 또 장이 열리기 때문에 새해에 대한 좀 희망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는 쪽으로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마지막 영업일이 너무 좀 우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경기 침체와 그리고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내년에도 상당 부분 좀 악재가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상황에서 내년 1년 동안에 이제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시장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2월, 3월 FMC까지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3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아마도 이제 금리를 동결시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아마도 시장이 조금 기지개를 켜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도 봄이 되면 뭐 러시아가 마지막 이제 총 뭐 병력들을 집결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뭐 침공을 한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네. 양당 간에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이 전쟁이 1년 가까이 지속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는데 맞아요. 아직까지도 이런 이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봄이 되면 다 이제 좀 해소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제 봄이 오잖아요. 이제 눈 녹으면 봄이 오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좀 해빙의 시기가 이제 곧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마음속에 조금 새기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다 패장처럼 이런 분위기일 때 우리는 또 기회를 노려봐야 되잖아요. 네.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실게요. 네. 오늘 옷장 한 줄 전략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래도 미래를 내다보자. 이렇게 이제 한 줄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댈 수 있는 모멘텀은 1월 효과에 대한 이제 부분이잖아요. 그 1월 효과에 이제 가장 좀 강한 모멘텀이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습니다만 중국발 이제 리오프닝 이슈,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그룹의 어떤 공격적인 M&A와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1월 달에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1월 효과의 핵심은 저는 이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새해가 되면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뭔가를 좀 하려고 의지를 좀 불태우고 뭐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맞아요. 1월 한 달 동안에는 금연에 대한 계획, 금주에 대한 계획, 운동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 많이 세우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시장이 뭐 좋건 나쁘건 간에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나가고 뭐 매크로 자금들도 그런 식의 이제 전략들을 좀 수립하는 시기가 아마 1월 달이 될 거기 때문에 1월 시장에 대한 어떤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컨셉이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에 이미 좀 알려져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몇몇 대표적인 어떤 재료들 외에 좀 묻혀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좀 주목해야 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소외되어 있는 업종들 중에서 내년에 다시 한번 좀 빛을 발할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한 이후에 오늘 이제 소개한 종목들 좀 픽을 좀 해봤으니까요.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매니저의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부터 한번 리뷰해 볼 텐데 오늘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뭔가 1월 효과가 좀 기대되는 네. 종목인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이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이거든요. 단 한 번도 시세 파동을 만든 적이 없이 그냥 1년 내내 빠지기만 했던 종목들인데, 연말에 우리 이제 챗GPT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들썩거리기 시작했고요. 상장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뭐 워낙 강한 이제 내리막을 타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서서히 회복이 좀 되면서 지금 오늘 3만 원 딱 목전까지 갔었거든요. 제가 이제 요 종목 소개를 해드릴 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만 원 매물 저항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이제 파동이
상승 초입이 될 수 있다. 32,000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제시드렸지만 이제 내년에 CES 쪽에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되고 그러면 이제 융복합 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AI 인공지능을 이제 바탕으로 한 영상 판독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전 세계 이제 1,000개가 넘는 이제 고객사를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보다는 해외 쪽 비중이 80%나 될 정도로 해외에서 이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내년 1월 달에 한번 빛을 보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고요. 추세는 지금도 좋기 때문에 저는 뭐 3만 원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루닛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엔캠 이틀 전에 편입했던 네. 엔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저점에 진짜 잘 들어갔는데 네. 2차 전지가 지금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좀 계속해서 가져가 볼까요? 이틀 전에 편입한 날은 잘 버티는 듯 하다가 네. 어저께 테슬라 11% 급락했고 오늘은 반등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다 안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엔캠을 리뷰를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소재 섹터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근심이 정말 좀 뭐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결국 이제 미래의 성장성, 이 기대감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었다가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좀 급락을 했었죠. 그게 이제 2018년, 2019년에 이제 하락 조정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0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성장기로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이 기업들의 이제 밸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거든요. 내년도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테슬라 주가가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동차, 전기차 이쪽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좀 심해지면 자동차 산업이 당연히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다.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전기차의 자동차 산업 내 점유율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테슬라 향 수혜주들이야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다라고 치고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테슬라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테슬라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오히려 이제 내년도에 IRA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 실질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미국 현지에 이제 선제적인 투자를 잘 해놨고 미국 현지의 여러 고객사들 쪽으로 매출액이 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조차도 지금 주가가 완전히 좀 내리막길을 타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분명히 좀 옥석가리기를 해서 내년 연초에 오히려 저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상당수 지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을 이틀 전에 소개해드렸거든요. 오늘 주가가 이제 조금 밀리면서 손실 구간이지만 뭐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여유 있게 이제 매수 밴드를 좀 설정을 해놓고 단기적으로 한 6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반등 목표치를 좀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저는 뭐 1월달에 승산 있는 전략이라고 보니까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분명히 이제 내년도에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장 섹터의 종목들 일단 네.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일단 내년에 우리가 이제 그 우주항공청이 이제 신설이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1월 효과 뭐 CES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우주항공, 방산, 특히 이제 방산 쪽은 지금 이제 북한에 또 무인기가 우리나라에 막 맞아, 넘어오면서 그것 때문에 뭐 드론 정찰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국방 예산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우주항공은 지금 또 약간 시장 한켠으로 좀 뒤쳐져 있는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68,300원에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외되어 있는 섹터이긴 하지만 내년에 우리가 분명히 좀 주목해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특히나 이 우주항공 산업은 국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가 있다. 드론, 무인정찰기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야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인공위성 사업이 잘 돼야만 우주항공과 관련된 사업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텔리안 테크가 내년에 이제 성장주로서 한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육상용 그리고 이제 항공용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을 이제 주로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가 시장에 하나의 좀 테마로 좀 자리를 잡았었잖아요. 네옴시티 테마에 또 같이 이제 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던 원웹이라고 하는 회사가 2억 달러 규모로 이제 합작해서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 원웹과 주요 이제 고객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웹에다가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를 주로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분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성장기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뭐 지금 자리가 아니라
아니라 저는 10만 원 넘어서까지도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이 유독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X, 그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우리나라 이제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방한했을 때도 한 차례 이제 좀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민간 이제 저궤도 위성 이제 발사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제 뭐 물론 이제 브라질 현지 사정 때문에 발사 시기가 좀 연기되긴 했습니다만 인공위성도 이제 민간 쪽에서도 이제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투자도 이제 열심히 좀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이제 그야말로 우리나라 이제 우주항공 산업이 세계 7대가 아니라 이제 5대, 3대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향후 이제 원핵과의 이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미래에 이제 인공위성도 정말 많이 쏘아 올릴 거잖아요. 2030년까지 지금 한 150기 정도 공식적인 이제 추산을 해봤을 때 150기 정도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를 할 걸로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위성 안테나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인텔리언 테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는데요. 주가는 되게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지금 12월 달 뭐 보시는 것처럼 계속 좀 횡보 조정을 좀 받으면서 6만 원대까지 좀 눌러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뭐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당장 뭐 일주일 안에 수익을 낸다라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이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업종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 8만 원 정도 여유 있게 목표가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도 6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8만 원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일단 첫 번째는 방산 쪽이고 항공 우주 쪽이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쪽인가요?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 쪽인데요. 9,100원 현재가로 히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 기업들이 K 컨텐츠 열풍 때문에 이제 11월, 12월 달 들어서면서 드디어 이제 좀 저평가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재평가가 좀 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이런 되게 무겁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좀 짜증스럽다 싶을 정도로 주가가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특히 우리나라 이제 기관들이 강력하게 저점 매수를 좀 해주면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올라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새삼 이제 주목을 받게 된 이제 산업 자체가 바로 이제 웹툰 산업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뭐 웹툰 산업이 조금 강했기도 했고, 물론 이제 이웃 나라 일본에 비교하면 아직까지 산업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웹툰 산업이 상당히 좀 강하게 성장을 좀 해왔고, 그런 반면에 해외에서는 이제 인지도가 조금 낮았었거든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웹툰 작가에 대한 이제 인지도들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웹툰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애니메이션 강국인 일본으로도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북미나 유럽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이 이제 수출이 지금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이제 수출을 이제 이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키다리 스튜디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업력이 이제 되게 오래된 기업이에요. 1987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기업이고, 붐툰 공작소, 그다음에 레진 코믹스와 같은 이제 제작 스튜디오를 직접 이제 운영하고 있는 웹툰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제 웹툰 기업들이 내년도에 이제 이런 저평가 구간이 좀 해소가 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냐면, 최근에 이제 종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도 원작이 웹툰이잖아요. 맞아요. 결국 이런 이제 웹툰을 영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대박이 나면 그 IP를 보유하고 있는 웹툰 기업들이 결국 수혜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쌍천만 영화 이제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그게 전부 다 이제 웹툰 원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드라마라든지 영화화되는, 소위 말해서 영상화되는 웹툰들이 지금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키다리 스튜디오도 내년도에 이제 기대작 힘내라 여대리라든지 세기의 악녀 같은 거 이제 영상화를 직접 이제 제작에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런칭을 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레진 코믹스의 이제 최대 인기작 불멸의 날들이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방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이런 이제 편성 일정들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 달성을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웹툰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지만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가 올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10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내년에는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까지도 영업이익이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이제 고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이제 다시 리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우리가 보통 컨텐츠 기업이라고 하면 뭐 VFX라든지 영화 드라마 제작하는 제작사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는
웹튠 기업들도 꼭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종목으로 웹튠 기업 키다리 스튜디오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K 콘텐츠, 그중에서도 웹툰 관련 종목으로 키다리 스튜디오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점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올 네. 한 해 마지막 영민한 투자 5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5장 대비 전략을 책임지셨는데요. 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화이팅 해주실 거죠? 올 한 해 정말 좀 힘들었잖아요. 이게 마지막 날까지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렵게 마무리가 좀 되고 있어서 되게 좀 아쉽긴 한데요.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뭐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좀 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동안에 이제 영민한 투자 열심히 좀 시청해 주신 분들께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종목으로 더 좋은 수익으로 보답드릴 네. 수 있도록 저도 잘 이제 좀 연말을 해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 기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년에 여러분들의 또 5장 대비 전략을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한 매니저,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